남해안 봄 시즌 즉 4, 5월은 초근거리 낚시터에서 대물 손맛을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 찬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채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디낙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낙TV 낚시공부반 11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서해, 동해에 이어 오늘은 남해 봄감성돔 최적 채비와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남해안 봄감성돔 낚시는 필드 여건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만 입구에 있는 근거리 섬과 육지와 접해 있는 내만꽃, 그 두 가지 근거리 섬 갯바위와 내만권에서 대물굴 감성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채비를 써야 하고 그 채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봄 시즌에 어떠한 낚시터들이 호황을 기록하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지도는 남해안 전체를 설정해서 어떤 낚시터들이 봄 시즌에 감성돔이 잘 낚이는지 표시를 따로 한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낚시터들이 대표적인 남해안의 봄 감성돔 낚시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다대포 앞바다, 진해만, 통영의 북신만, 자란만, 삼천포 내만, 가망만, 장흥 내만, 내만이라고 붙은 낚시터는 말 그대로 내만권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내만 입구에 있는 가덕도, 사량도, 수우도, 창선도, 미주 앞바다, 여수의 돌산도, 개도, 완도의 신지도 같은 경우는 근거리 섬낚시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낚시터가 4, 5월 봄 시즌에 덩치급 감성돔을 잘 토해내는데 어떤 채비를 써야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근거리 낚시터와 내만권 낚시터인 두 곳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서 어떤 조항이 나왔었고 필드 여건은 어떤지 대충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봄 시즌 4월 말 5월 초 이때 사천의 대표 낚시터인 수우도 사량도권에서 올라온 감성돔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덩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두 마리 낚으신 분도 보이고 지금 갯바에 누워있는 감성돔도 상당한 CR, 옆에 있는 소주 팩이 훨씬 작아 보이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보시면 수우도나 사량도는 섬낚시터이기 때문에 내만권과는 좀 다른 갯바위 낚시터의 면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내만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내만권에선 지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감성돔을 들고 계신데 이 감성돔은 4월 말 5월 초에 봄에 통영의 대표적인 내만권 낚시터인 북십반에서 올라온 감성돔입니다. 오자가 다수인 걸로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들고 계신 이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가서 재작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52cm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북신만 내만에서 오자 감성돔을 낚으신 분을 만나서 늠름한 감성돔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만에서 올라온 감성돔은 사이즈가 오자이기 때문에 빵이 엄청나다는 건 당연하고요. 채색이 유난히 짙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감성돔 여러분들도 적합한 채비와 운영법을 사용하신다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채비법 두 가지 필드로 구분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봄감성돔, 남해안에서 봄감성돔을 노리는 채비를 만들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지 좀 큰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저하게 바닥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노릴 수 있는 채비를 근거리이건 내만이건 바닥을 노리는데 적합한 채비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나, 그리고 입질이 대체로 왔기 때문에 잔존 무력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예민한 채비, 약한 입질에도 찌의 어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민하게 채비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 근거리 낚시터와 내만권 낚시터에서 어떻게 채비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섬은 내만권에 비해서 수심이 조금 더 깊고 조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유동 낚시 채비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낚시를 하셔도 손맛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채비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멍치는 0.8에서 1.5, 공략 수심이 조금 더 깊거나 조류가 좀 더 빠르면 호수를 구멍치의 호수를 높이는 순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난한 반유동 채비로. 그 대신 밑채비는 조류를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류 타는 능력이 있는 수중찌를 달아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를 구성을 해서 낚시 방법 또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류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발밑부터 차츰차츰 멀리 자연스럽게 탐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만권을 설명할 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근거리에서는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고 물때만 좋다라고 하면 발 앞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감성돔이 아무리 예민하다고 하지만 여건이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근거리에 입질이 없다라고 하면 두드러지는 좀 수중력, 두드러지는 수중력 특징이 뭐겠습니까? 밑걸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지점에서 밑걸림이 많이 생긴다면 수중력가 큰 게 거기 박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근거리 낚시터에서 유망한 공략 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류 성격이 바뀌는 조경지대, 조류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아니면 빨라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찌가 뱅글뱅글 이렇게 천천히 돌다든지 하는 이런 지점에서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근거리 섬낚시터에서 감성돔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채비에서 좀 특이점은 내만권과 비교를 해서 좁쌀봉돌을 물리는 위치입니다. 조류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수중지를 다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줄 역시 자연스럽게 채비각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무난하게 좁쌀봉돌 목줄 중간에 물리는 것이 채비각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좁쌀봉돌은 목줄 중간에 물렸는데도 여부력이 많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돌의 바로 밑에 물려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내만권 낚시터에서 봄에 유망한 채비와 그 채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만권 낚시터의 필드 여건, 그 낚시터 상황은 근거리 낚시터와 비교했을 때는 수심이 조금 더 얕고 대략 3에서 7m 정도 분포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매우 약하다. 약하게라도 흘려주면 사실은 좋은 여건입니다. 어쩔 때는 조류가 완전히 서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당히 일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깝깝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류가 상당히 약하고 수심이 전반적으로 얕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채비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일지낚시의 기본 채비 선택에서도 살펴봤듯이 수심이 얕고 조류가 약하다면 저부력지를 쓰는 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내만권 감성돔 낚시터에서는 저부력지가 봄에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아까 근거리 낚시터에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반유동 낚시채비, 즉 085에서 1.25 고부력에 가까운 찌죠. 고부력 반유동 채비를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조류가 약한 상황에서 산란을 전후한 감성돔은 바닥에 거의 웅크린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끼를 거의 입 앞까지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바닥에서 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만권 낚시터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제일 심각한 장애물은 바로 몰이죠. 몰이 무성하게 자라서 앞에 길게 한 10m부터 한 15m 구간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여건의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만권이다 보니까 솔직히 각종 이런 부유물이나 쓰레기들도 현장에 많이 떠다닙니다. 또 하나 잡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예민한 감성돔을 장애물을 피해서 빠르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부력 반유동 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비 구성에 있어서 근거리와의 차이점은 아까 근거리에서는 수중지가 조류를 잘 태우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어차피 조류도 거의 없을 뿐더러 바닥까지 장애물을 피해서 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수중지보다는 빨리 깔아앉는 속공형 수중지, 흔히들 순광수중이라고 표현하죠. 순광수중이나 구멍봉돌을 달아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봉돌을 물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낚시터에서는 채비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쯤에 물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만권에서는 어차피 빨리 이렇게 내려가면은 장애물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가라앉는 모습은 부자연스럽겠지만 빨리 가라앉히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바늘 가까이 한 10cm나 조금 넓게 잡아도 30cm 이렇게 바늘 가까이 좁쌀봉돌을 물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만권 낚시터에서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현장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그림은 남해안 내만권 봄 감성돔 대표적인 포인트의 유형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낚시 자리를 A, B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A 자리는 앞에 몰이 길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포인트에서 낚시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B는 어떤 자리냐, 몰이 조금 듬성듬성, 그리고 정면 쪽에는 몰도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와 B에 대해서는 공략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A에서는
앞쪽에서는 입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심도 얕을 뿐더러 그 몰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고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쪽엔 잡어도 별로 없습니다. 몰밭 건너편을 노리셔야 됩니다. 가장 확률 높은 지점이 바로 몰 가장자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던져 넣어서는 공략하기가 힘들고요. 그거보다 더 10에서 15m 정도 더 멀리 던진 다음에 빨리 채비를 안착시켜서 몰 가장자리로 천천히 끌어오는 방법,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낚시하시면서 주의할 점은 몰이 무성한 곳에서는 평소처럼 낚싯대를 내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 원줄이 몰에 걸려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채비를 운영하기도 없고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챔질 순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낚싯대를 적당한 각도를 들어서 원줄이 되도록이면 닿지 않게, 장애물인 몰이나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 닿지 않게 한 상태에서 대를 좀 치켜든 상태에서 채비를 운영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B자리 같은 경우는 몰이 조금 무성한 편이 아니라 좀 빈자리도 있고 조금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몰과 몰밭 사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제가 이 입질 예상 지점으로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이 몰과 못 사이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뭐 두드러지는 수중여, 아니면은 갑자기 깊어지는 수중 골이나 턱, 요런 데를 한번 짚어보시다가 깊어지네, 여긴 걸리네, 그렇게 특정 지점을 공략 지점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거보다는 멀리 던져서 채비를 안착시켜서 수중여나 수중골이나 수중턱으로 천천히 당겨온다, 이렇게 채비를 운영하는 방법이 내만권 봄 감성돔 낚시에서 아주 효과적인 공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밑밥은 그럼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조류가 느린 상황이고 안 움직이는 감성돔이 어디 있을지 파악을 해서 거기를 직접 공략하기 때문에 입질 예상 지점에 뿌리시면 됩니다. 찌가 떨어진 지점에 뿌린다라고 하면 끌어오다 보면 당연히 밑밥은 떨어진 점에 있지만은 채비는 앞쪽으로 당겨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밑밥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질 예상 지점인 몰밭 언저리, 그리고 몰과 몰 사이에 비교적 듬성듬성한 공간, 아니면 두드러지는 수중여나 뭐 수중턱이 있는 그 지점 주위에 밑밥을 집중적으로 투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낚시하시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리 낚시터는 심하지 않은데 내만권 낚시터는 특히 캐스팅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갯바위 지형이 파여 있거나 아니면 뒤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캐스팅하지 않고 무심결을 평소 하던 대로 던지다가는 대가 직접 닿거나 아니면 바늘이 거기 걸린 상태에서 휘둘러서 자칫하면 귀한 낚싯대를 부러뜨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팅할 때 뒤쪽의 장애물을 꼭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사이드 캐스팅이나 아니면 가볍게 던지는 식으로 장애물을 피해서 캐스팅해야 된다는 점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만권에서는 뜰채를 평소보다 긴 6에서 요새는 7m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긴 뜰채를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앞에까지 끌어오기가 힘듭니다. 앞에 장애물이 많고 특히 몰이 있기 때문에 몰밭 끝에서까지 떠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긴 뜰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현장에서 유용하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감성돔은 산란을 앞둔 감성돔입니다. 그래서 산란기 감성돔을 낚는 것이 옳으냐 잘못됐느냐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마다 반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성돔 뿐만 아니라 뱅에돔이건 참돔이건 기타 다른 어종이건 피크 시즌은 다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유독 감성돔만 산란기에 낚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조금 너무 강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낚시인들이 낚시로 낚아낸 감성돔 때문에 자원이 준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큰 걱정이 아닌가. 그것보다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남획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거 잘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감성돔 손맛을 볼 수 있는 찬스를 살리는 것은 그렇게 나쁜 행위라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낚시하시고 혹시나 낚시하시는 분들 보더라도 너무 뭐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성돔이 어떤 고기입니까? 낚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아닙니까? 특별하게 아끼는 고기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자원보호에 나 스스로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산란을 아직 못한 감성돔이 올라오면 손맛은 즐기시되 그 자리에서 또 풀어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봄 감성돔 낚시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 근거리 섬낚시터와 내만꽃 낚시터에서 봄에 4, 5월에 대물 감성돔을 공략하는 채비와 그 채비를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디낙 공구방은 돈을 안 받고 무료 강의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낙 TV는 구독료가 없는 방송입니다. 자, 무료 강의, 무료 구독료로 마음껏 자유롭게 낚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디낙 TV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제 알림 설정, 주변 선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낙 공구방 마치겠습니다.